자, 반갑습니다. 마이크는 확인을 했고, 어, 중요한 게 이제 호주 축구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제는 뭐 가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왜냐면 필리핀 경기부터 갔기 때문에. 근데 예상대로 다 나와가지고 오늘도 갈까 하다가 음, 뭔가 시간적인 상황도 좀 안 맞고 그래서 건너뛰었는데 일단은 첫 경기는 생각한 대로 나왔습니다. 오버. 그리고 두 번째 경기 지금 시작 중인데 일단은 첫 경기를 웰링턴 승하고 오버를 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오클랜드가 요새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신생 팀이기도 하고 잘 나가다가 요새 주춤하는데 그래도 득점력 센트럴의 득점력 때문에 오클랜드 승을 좀 더 봅니다. 하지만 비길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요거는 언더. 그리고 시드니하고 멜버른 빅토리가 잘하긴 해요. 실점도 적고. 근데 시드니도 득점력이 괜찮고 지금 3경기째 승리가 없기 때문에 타이밍상 한번 이겨줘야 될 때긴 합니다. 그래서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오버를 보면서 시드니 승.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오버 언더 오버 그리고 승패 승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다 건너뛰었습니다. 그냥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좀 지켜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 해외 축구가 좀 더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을 하고 어제 가장 아쉬웠던 건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었거든요. 어차피 호주 축구는 시간상 넘겼기 때문에 필리핀 오버, 쿠웨이트 오만 프렌을 묶고 해축을 따로 어차피 해축만 두 조합을 갔기 때문에 고배당 무승부 조합도 안 갔습니다. 왜냐면 분석은 쿠웨이트 오만 프렌으로 했지만 뭔가 아랍하고 카타르 1승이 없다는 게 걸려서 건너뛰었는데 이게 아랍도 극장으로 PK를 놓치고 카타르는 또 극장으로 골을 넣어서 둘 다 무가 뜨면서 언더가 떴다 해서 다 지나고 나면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 다시 어제로 간다 하더라도 물론 한 조합 정도는 적중이 됐겠죠. 뭐 필리핀이나 쿠웨이트 뭐 오만 프렌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해외 축구는 아무리 다시 되돌아간다 한들 아스널 일반승은 갈 수 없고 1마인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만약에 1마인도 배당이 1.5가 안 돼서 건너뛰면 어쩔 수 없이 오버를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브랜드포드 어제 2프렌과 프렌까지 봤던 입장에서는 너무 아쉽다. 아스널이 이제 전반에 일찍 골을 넣고도 추가골을 못 넣은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두 조합 다 아스널 1마인 하나 뜰리고 그리고 필리핀 오버 섞어간 이제 브라이튼 언더 조합이 1마인이었고 브랜드포드 2프렌이 오버 조합이 났는데 그게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그러니까 고민이 많았어요. 무조건 해축이라고 해서 1순위를 해야 되느냐. 오히려 어제 뭐 생각지도 못한 호주나 이제 컵대회가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어제 단순히 어제 경기만 이제 아스널 빼고 다 맞았다고 해서 그래. 그러면 앞으로도 그냥 컵대회 뭐 가리지 않고 1, 2순위 뭐 그렇게 가도 되는데 주력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길게 봤을 때는 해축 성적이 더 좋죠. 그리고 더 이제 우리한테 친숙하고 아무래도 호주 축구나 뭐 컵대회 같은 거는 중간중간에 뭐 얻어 걸릴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변수가 워낙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엊그제는 뭐 어제는 프렌이 다 맞았지만 엊그제는 어디였냐 아랍하고 그 카타르였나 승을 받다가 이제 다 역배로 나왔기 때문에 다 선제골 놓고 역전을 당해서 복불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호주 축구도 가려고 하다가 건너뛴 게 어제는 적중을 했지만 오버 언더가 물론 지금도 첫 경기는 흐름이 맞긴 했지만 나머지 경기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해축 4경기라서 해축에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 가보도록 합시다. 엠폴리부터 일단은 호주 축구를 좀 지우고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대로 제가 보는 데서 좀 지우고 진행을 할게요.
자, 엠폴리하고 제노아 경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엠폴리 같은 경우 보니까 음, 이 제노아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승점이 딱 한 경기 차인데 이 득실도 보면은 뭐 엠폴리가 득점력이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실점이 상대적으로 다른 팀들에 비해 좀 적은 편입니다. 얘네가 딱 거의 중위권 정도에 있는데 다른 팀들 뭐 AC 밀란하고 볼로냐 제외하면 근데 걔네는 거의 좀 상위권 위쪽으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근방에 있는 팀들 중에는 실점이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엠폴리한테 득점이 살짝 밀리는데 실점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제노아가 뭐 사실상 실점이 아주 많다기보단 그냥 유독 엠폴리가 실점이 적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팀들 중에. 그래서 엠폴리의 장점은 실점이 적다는 거. 요걸 아시면 되고 뭐 제노아도 워낙 이제 득점력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엠폴리가 최근에 연패를 했습니다. 아탈란타전 2골을 넣긴 했지만 3대2로 졌고 토리노전까지 하면은 제가 엠폴리가 4골을 넣은 경우는 되게 거의 드문 일 아닌가요? 그때 그 엘라스 베로나전 4골은 솔직히 예상을 못했던 경기인데 많이 넣어야 2골 정도 넣었었거든요. 뭐 컵 대회 제외하고. 근데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득점력이 저조하긴 하지만 최근에 무득점 했던 경기보다 골을 좀 많이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마다 그래도 한 골씩은 조금씩 넣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그래서 오버가 좀 많긴 합니다. 최근에. 예전에는 언더가 많았는데. 그래서 단순히 전체 그 득점으로 생각하면은 엠폴리가 저조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최근 득점력으로 봤을 때는 결코 골을 못 넣는 사이즈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은 엠폴리도 홈이고 연패를 끊어야 되는 입장이라 봅니다. 그리고 제노아하고 상성에서 뭐 밀리진 않아요. 살짝 좀 밀릴 뿐인데 최근에 2경기 홈에서 다 무승부였고 그리고 제노아 같은 경우도 뭐 엠폴리보다 득점이 적다고는 하는데 적은 이유가 무가 많습니다. 무가. 근데 무승부가 많다고 득점이 적다고 하기에는 또 0대0 무가 최근에 2번 말고는 거의 없어요. 얘네는 무승부가 1대1 아니면 2대2 스코어가 많습니다. 그러면 왜 득점이 적냐 하면은 무득점으로 졌던 경기들이 몇 경기 좀 있습니다. 뭐 예전에 뭐 엘라스 베로나, 뭐 베네치아 다 이제 득점 없이 졌고 유벤투스도 그렇고 피오렌티나, 라치오 그리고 뭐 최근에 2경기 연속 무승부할 때 토리노 AC 밀란전도 결국에 0대0으로 비겼기 때문에 확실히 득점력으로 보면 엠폴리가 좀 더 낫다 봅니다. 그리고 제노아가 엠폴리보다 좋은 점은 지금 패배가 많지 않아요. 제노아가. 뭐 아까 얘기했지만 제노아가 엠폴리보다 승점이 한 경기 뒤지긴 하는데 이 리그 초반의 성적이 되게 안 좋았지. 완전 초반은 좋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한 두세 경기 이후에 거의 승리 못하다가 최근에 뭐 파르마나 우디네세 원정에서 이긴 게 전부입니다. 얘네 아직도 홈에서 승리가 없을 거예요. 제노아. 맞네. 6무 4패. 근데 어쨌든 원정입니다. 원정. 홈보다는 원정에서 승점이 더 좋고 엠폴리 같은 경우도 홈보다는 원정에 그 승점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둘 다 홈보다는 원정이 강한 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 흐름으로만 볼 때는 제노아가 좀 더 괜찮다. 왜냐? 제노아가 그 지난번 나폴리전 지기 전까지는 6경기 무패였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홈보다 원정이 강했다고 했죠. 그래서 최근 홈에서 3연속 무승부 하다가 나폴리한테 오랜만에 졌는데 원정은 지금 3경기 무패 중입니다. 파르마, 우디네세, AC 밀란 2승 1무. 2승 1무도 중요한데 3경기 실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원정에서 흐름이 좋고 실점이 없다는 점. 그래서 저는 이게 동등한 배당을 받았거든요. 승무패 배당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땐 엠폴리 물론 득점력 조금 우세하다 볼 수 있어요. 제노아 상대로. 근데 유독 제노아가 원정에서 최근에 잘했고 그리고 홈이든 원정이든 최근에 많이 안 졌기 때문에
저는 이거 제노아 프렌 받았기 때문에 제노아 프렌 사이드로 봐야 된다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비길 가능성이 높은 경기긴 하거든요. 엠폴리도 3연패 당하긴 좀 빡세고 제노아도 이 승리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뭐 얘네도 엠폴리하고 비교했을 땐 득점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뭐 지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또 이기기 힘들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결장 부분을 좀 봐야 되거든요.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완전 결장하는 선수는 한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 부상이 아니고 얘네도 못 나온 지 몇 경기가 됐고 비중이 그렇게 높은 선수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노아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장기 부상 또는 명단 제외이기 때문에 사실 둘 다 거의 풀로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거의 박빙의 승부 예상하는 입장에선 제노아 프렌 봐야 되고 언오버는 언더는 배당 대비 건너뛰어야 됩니다. 1.36. 아까도 얘기했지만 엠폴리나 제노아나 득점이 저조하긴 한데 최근에 엠폴리의 그 넣는 골 꾸준하게 득점한 적도 있고 무득점 경기가 최근에 생각보다 많지 않고 뭐 제노아가 무득점 경기가 뭐 최근에 2경기 연속 있었고 하긴 하지만 또 얘네 원정에서 은근히 좀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기 승무패가 배당이 좀 높잖아요. 프렘보다는. 그래서 그거 노리기 좀 빡세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예 노리고 오버를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거는 확률보다는 이제 배당을 노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더는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으니까 이럴 거면 엠폴리가 이기든 뭐 제노아가 이기든 뭔가 다득점을 좀 예상하면서 노려볼 만은 한데 애매합니다. 확실히 노려볼 만하면 제가 이제 가보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 정도로 갈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제 제노아나 이제 엠폴리가 최근에 뭐 득점력을 좀 했다고 해서 뭐 무조건 다득점을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노아 프렘 보는 게 가장 좋고 굳이 이제 난 언오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 노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볼 땐 오버를 일부러 노린다기보다는 프렘 보는 입장에서는 무승부가 가장 깔끔해 보입니다. 엠폴리도 2경기 다 한 골 차로 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제노아 프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파르마하고 AC 몬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위권 싸움이죠. 파르마 같은 경우 오호 지금 호주 축구 벌써 1대1이네. 오클FC 안 가길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거 갈려 했으면 오클FC 승이나 언더였는데 사실 오클FC 승을 보는 입장에서는 언더는 물 건너갔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만 놓고 본다면 어제가 운이 좋았다. 왜냐 3.5였기 때문에. 자, 파르마하고 AC 몬차. 일단은 상성이 많이 없습니다. 2부에서 딱 2번 붙었는데 2번 다 비겼고 자 지금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15위 AC 몬차가 꼴찌거든요. 근데 득실 차이로 봤을 때는 오히려 AC 몬차가 조금 더 앞섭니다. 왜냐 득점에서는 파르마가 좋긴 하거든요. 근데 실점에서 이제 10골 차이가 나기 때문에 득점에서 8골 차이 나는 것보다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몬차가 살짝 더 좋다. 꼴찌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몬차가 홈에서는 승리가 없는데 제노아랑 두 팀이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정 성적이 더 좋다. 몬차가. 근데 뭐 승이 많은 건 아니고 승점이 조금 더 많을 뿐. 그리고 파르마 같은 경우는 홈이 살짝 더 좋습니다. 아주 살짝. 그래서 일단 둘 다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일단 몬차의 그 무승 흐름이 너무 길어지고 있거든요. 얘네가 마지막으로 이겼던 경기가 10월 말쯤에 그 베로나 상대로 3대0으로 이겼던 경기인데 그 이후에 몇 경기째 이게 한 10경기가 되네요. 10경기 3무 7패 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그 3연패 컵대회 볼로냐전까지 하면 4연패. 왜냐면 그 전에 몬차를 보면은
생각보다 다득점으로 졌던 경기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더라도 뭐 라치오나 AC 밀란전 한 골 차. 뭐 많아봐야 아탈란타 나폴리 두 골 차인데 컵 대회 한번 4대 0으로 지고 나서 지금 4연패로 좀 빡세긴 합니다. 몬차 입장에선. 그래도 여전히 리그에서는 한 골 차 승부가 많습니다. 지금 우디네세, 레체, 유벤투스 다 한 골 차로 졌기 때문에 몬차 입장에서는 뭐 4연패도 끊어야 되고 리그 3연패 어쨌든 10경기 무승을 좀 끊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파르마도 3연패긴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상황이 안 좋아요. 안 좋은 건 마찬가지다. 근데 파르마도 아시다시피 언더보다는 오버가 상당히 많은 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르마가 득실에서 밀리는 이유는 득점력이 앞서긴 하지만 실점이 더 많기 때문에 득실 차이에서 밀리거든요. 그리고 몬차도 지금 4경기 연속 오버고 무득점 했던 경기가 최근에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어쨌든 뭐 다득점 한 경기도 없긴 하지만 꾸준하게 한 골씩 넣어주고 있고 파르마는 또 언더보다 오버가 많은 팀이라 했죠. 그래서 최근에 오버가 좀 많이 나는 편인데 얘네가 오버 나는 특징들을 보면 본인들이 골을 많이 넣은 것도 있는데 상대방도 좀 많이 넣어서 골을 넣어서 오버가 난 경우들이 있습니다. 로마 5골, 뭐 인테르 3골, 그리고 아탈란타 3골, 뭐 유벤투스 2대2. 의외로 뭐 엠폴리전 1대1 아니면 그 이후 경기 홈에서 제노아 0대1 아니면 리그 초반에 이제 피오렌티나 1대1처럼 언더 경기가 몇 경기씩 있긴 합니다. 그래서 몬차의 최근 득점력을 봤을 때 이거 몬차가 다득점 못하면은 아니면 파르마가 다득점을 못하면 오버 나오기가 조금 빡셀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원래 파르마의 흐름을 보면 무조건 오버 가야 되는 그 페이스긴 한데 베로나전처럼 두 골이라든가 라치오전처럼 이겨줄 수 있느냐. 사실 라치오를 이기는 상황을 보고 나서 엘라스 베로나는 당연히 이기겠거니 해서 파르마 승을 봤던 경기인데 결국엔 그 경기를 졌거든요. 지면서 어쨌든 지금 3연패 중이기 때문에 홈이라 파르마가 유리한 건 맞는데 몬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조금 빡세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경기예요, 이 경기는. 그러니까 승패로 나뉜다면은 저는 그래도 그리고 결정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되거든요. 일단 수비 쪽에 부상이 있습니다. 3골을 넣고 있는 선수 델프라토 선수인데 허벅지 부상으로 이미 한 경기를 못 나온 것 같고 그리고 공격에 또 이제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근데 이제 비중이 높지 않아서 중간중간에 장기 부상자들 그러니까 최근 부상은 그 수비 쪽 한 명밖에 없다. 그리고 몬차 같은 경우는 보면은 얘네도 거의 대부분 장기 부상인데 딱 2명이 있습니다. 최근 부상. 미드필드에 이제 아르헨티나 선수 같은데 근육 부상. 얘는 풀타임 뛰고 지금 부상인 것 같거든요. 2골 3어시. 그리고 공격에 포르투갈인지 터키인지 잘 모르겠는데 4골을 넣고 있어요. 팀 내. 밀란 주리치하고 득점 공동선두인데 얘가 못 나온 지 한 2경기 된 것 같고 발목 부상. 그래서 타격은 몬차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골에 관여하고 있는 선수가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결장 부분으로 치면은 파르마보다는 몬차가 더 타격이 크다. 그리고 파르마는 그래도 공격적에 골을 넣고 있는 선수들이 뭐 결장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없기 때문에 비중도 뭐 그렇게 높지 않고 결장하는 선수가 해서 여러모로 종합해 봤을 땐 몬차가 이번 파르마전에서 이기기는 힘들지 않을까. 뭐 연패는 끌을 수 있겠죠, 무승부로. 근데 AC 몬차의 승까진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파르마도 이제 상황이 안 좋고 득점력으로 보면 실점이 많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득점력이 더 좋으니까 몬차의 최근 1득 이상 못하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땐 전 그래도 파르마 승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홈이라서 이번에도 못 이긴다 그러면은 뭐 파르마
뭐 하위권으로 가는 이제 수순을 밟는 거죠. 왜냐 몬차가 실점이 적다 하더라도 득점력이 최근에 막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득점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번 경기는 반드시 파르마가 잡아줘야 된다. 하지만 무승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파르마 승무로 보는데 언어보는 건너뛸게요. 사실 몬차의 최근 골 흐름이라든가 파르마가 득점을 조금만 해준다면은 언더보다는 오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나 언오버 가야 된다, 억지로라도 가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언더보다는 오버 쪽을 좀 더 보세요. 왜냐 파르마도 지금 6경기째 오버, 몬차도 4경기째 오버기 때문에 언더보다는 오버사이드로 가야 된다 봅니다. 뭔가 파르마가 한 골 넣으면 몬차가 한 골 넣으면 파르마가 2골 넣어서 그런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의외로 몬차가 2골을 넣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몬차가 2골만 넣으면 거의 오버 확실하다 봅니다. 파르마가 한 골도 못 넣을 거라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저는 파르마 승무 사이드로 보는데 한 그래도 6대4 정도 보고 언오버는 굳이 본다면 오버, 굳이 본다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걸프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걸프컵은 복불 복이에요. 아까도 앞전에 좀 얘기했다시피 어제는 운이 좋아서 맞았던 거지, 뭐 극장골도 따라줬고, 물론 그거는 이제 무승부나 언더에 이제 그 언더는 영향이 없었죠. 무승부에 영향이 있었을 뿐, 쿠웨이트 경기. 근데 이제 오만 경기가 아랍이 넣었으면은 오버가 나면서 아랍승에 핸디무가 날 경기, 언더 무승부 프렌이 났던 경기입니다. 그 PK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분석을 하더라도 운이 따라줘야 된다. 어쨌든 그 어찌 보면 그 운까지 분석의 일부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이제 무승부 나와주길 바란다고 생각해서 무승부 나왔다면 그 운까지 따라준 거라 봅니다. 그래서 어제는 운이 따라줬다 보고, 그래도 한 번 맞았다고 주력으로 갈 경기는 아니에요. 그 컵대회들은 뭐 아세안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어제도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태국이 실점이 많다고 해서 이제 필리핀 오버가 제일 좋고, 저는 이제 필리핀 프렌까지 봤지만 결국엔 가지 못했다.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라크 경기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라크하고 사우디. 어차피 이거는 둘 다 이제 중립이기 때문에 쿠웨이트에서 열리는. 자, 지금 리그 순위를 리그래. 지금 조별 그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라크가 1승 1패, 사우디도 1승 1패.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프렌을 봤지만 A조가 아랍 카타르가 이기면 다 1승 1무 1패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다 비기면서 아랍 카타르가 좀 힘들다 지금. 자, 그리고 그 결정이 된 게 아닌가 이게? 이게 마지막 경기 아닌가요? 이라크 사우디? 딱 3경기씩이니까. 뭐야 그러면 A조는 1, 2위가 확정된 건가? 자,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상대로 성적이 반반이에요, 반반. 지금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중립에서 열렸던 경기도 반반인데, 그래도 최근의 흐름을 볼 때는 이라크가 사우디를 몇 번 더 이겼고, 반반이긴 하지만 가장 최근으로 보면 사우디 원정에서도 2대0으로 이겼었기 때문에 이라크가 조금 더, 아주 조금 더 괜찮다,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거의 반반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이게 마지막 경기고, 마지막 경기인지 몰랐네. 그리고 그 오늘 경기에 따라 2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왜냐면 물론 바레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죠. 왜냐, 뭐 비기면은 뭐 1위가 확정인 거고, 다음 경기 바레인 지금 예멘하고 경기 지더라도 뭐 이기면 그냥 확정인 거고, 지더라도 사우디 이라크 어느 팀이 이겨도 득실차에서 밀릴 확률도 지금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라크하고 사우디의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사실
반반이라 보거든요. 느낌이. 이라크도 지금 바레인한테 2대0으로 졌지만 예멘한테 1대0으로 이겼고, 예전에 월드컵 예선에서 한국전에 뭐 2골도 넣었고, 이라크가 예전에 아시안컵에서 일본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팀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예멘전 진짜 힘겹게 이겼습니다. 바레인전도 3실점을 했고, 예멘한테도 2실점 먼저 하고 3골을 넣고 이제 후반 막판 극장골로 이겼기 때문에, 사실 흐름만 보면은 뭐 바레인한테 2대0으로 진 이라크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라크가 좀 더 괜찮아 보인다. 둘 다 부상이 크게 없어 보이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 가능성도 유력하긴 합니다. 무승부 되면은 아마 진출하는 팀이 사우디가 될 거예요. 득실 때문에. 득실로 한다면. 근데 뭔가 사우디의 실점률 생각하면은 이거는 어느 번은 오버를 노려볼 만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노린다면. 근데 굳이 뭐 승패나 핸디가 잘 안 보이면 모르겠지만 저는 이라크가 프렌을 받았기 때문에 이라크는 프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뭐 무승부 가능성도 있지만 이라크 입장에서는 이겨야 되는 경기이기도 하고, 사우디가 또 실점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라크 프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라크 프렌 보는 게 가장 깔끔한 것 같아요. 이거 어제도 둘 다 프렌을 가서 됐기 때문에 이것도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사우디 실점 많아도 득점이 됩니다. 득점. 그거를 좀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바레인하고 예멘 갈게요. 요것만 적어드릴까요? 이라크 프렌스. 그 다음 바레인 예멘. 사실 뭐 바레인은 상관이 없다. 이미 6점이기 때문에 최소 2위입니다. 최소. 그리고 지난번 이라크도 2대0으로 이겼고 사우디도 3대2. 그래서 바레인이 요새 보면은 뭐 호주전도 2대2로 비겼고 원정 가서도 사우디전 비기고 은근히 좀 합니다. 그때 호주도 후반 막판에 골을 먹힌 거 기억하시죠? 그때 월드컵 예선에서 호주 원정 가서 이겼던 바레인입니다. 그래서 운으로 이겼나 했지만 홈에서도 결국 호주한테 비기고 해서 요새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예멘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지난번 사우디전 2골 넣고 3대2로 역전을 당했던 상황이고, 이라크전도 한 골밖에 안 줬기 때문에 예멘도 예전에 바레인 그 홈에서 비겼던 걸로 알거든요. 최근에 그 월드컵 예선이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때 잠깐만요. 맞네. 그때 홈에서 0대0으로 비겼었네. 전체적으로는 바레인이 예멘 상대로 압도하긴 하는데 하필 또 마지막 홈 경기를 비겼다. 그게 살짝 좀 찝찝합니다. 뭐 물론 바레인이 이기겠지만, 그래도 그때 또 PK를 놓친 게 있었네요. 예멘 쪽에서. 뭐 점유율이나 슈팅은 더 많긴 했지만. 그래서 바레인이 유리한 건 맞는데 이거 배당 보고 가야 됩니다. 저 1.24에 대한 배당은 별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예멘 프렌을 가자니 바레인의 기세가 좋고, 요거는 좀 애매하네. 예멘의 승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잠깐만요. 예멘이 아예 근데 골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 중립인 상황이어가지고 쿠웨이트에서 열리는 오버를 근데 이라크전 2대0, 이라크전 1대0. 그나마 배당 대비 오버를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 굳이 바레인 승을 보면은 핸디 무 쪽으로 한번 뭐 노려보나 그렇게 해야지 갈 경기는 아니라 봅니다. 사실.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좀 빡세 보입니다. 바레인 예면은. 오버 갈 거 아니면 그냥 패스하세요. 뭔가 바레인도 급하지 않고 예멘도 어차피 뭐 이겨도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 경기는 패스해야 된다고 봅니다. 갈 경기는 아니에요. 배당도 너무 낮고. 저도 바레인은 건너뛰겠습니다. 어제처럼 뭐 프렌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건너뛰겠습니다.
다음 이제 칼리알리하고 인테르 가도록 할게요. 자, 다시 세레로 넘어와서 여기는 순위 차이가 좀 납니다. 지금 보면은 그리고 바레인은 퇴장이 한 명 있습니다. 지난번 바레인이었나 예멘 예멘이었구나. 예멘이 퇴장이 있었습니다. 지난 그 사우디전 그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수비 쪽. 자, 그러면 칼리알리하고 인테르. 와, 인테르가 많이 압도하는데 성적이 최근에 하필 또 홈에서 1대1로 비겼었네요. 인테르 홈에서. 근데 이번은 칼리알리 홈이고 인테르가 칼리알리 원정에서 좀 잘합니다. 지금 4연승. 그러니까 칼리알리가 홈에서 인테르한테 이제 4연패 중인 겁니다. 그래서 상성에서는 인테르가 좋고 지금 보니까 칼리알리 입장에서는 강등권이긴 한데 인테르가 지금 딱 한 번밖에 안 졌거든요. 물론 무패 유벤투스가 있긴 합니다만 유벤이 무가 워낙 많아서 순위가 6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인테르가 이기면 아탈란타하고 승점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승점이 공동 선두가 되는 거고 아마 득점을 좀 더 하게 되면 득실에서도 지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아마 1위가 바뀔 상황이 놓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1패를 하고 있는데 원정 무패팀이거든요. 유벤투스랑 5승 2무. 그리고 칼리알리는 홈이나 원정이나 비슷하고 뭐 공격에 이제 한 명 지금 부상 지토 루본보 부상으로 아마 한 경기 못 나온 걸로 알고 인테르는 수비 쪽에 몇 경기 못 나온 장기 부상자 2명 빼고는 부상 여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부상 여부에서도 인테르가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칼리알리가 최근에 4연패 컵대회 포함 그리고 나름 홈에서는 좀 비비긴 했습니다. 뭐 최근에 AC 밀란 3대3이라든가 아니면 뭐 엘라스 베로나 뭐 제노아 원정도 그렇고 라치오전에서도 2명 퇴장 안 당했으면 몰랐죠. 그리고 유벤 원정도 비기고 그러니까 비길 때도 뭐 나름 있긴 한데 지금 인테르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잡기는 좀 빡세 보여요. 오랜만에 이제 레버쿠젠한테 챔스에서 딱 한 번 지면서 처음으로 실점하고 무패 흐름도 살짝 중간에 끊기긴 했는데 리그만 보면은 여전히 AC 밀란전 이후에 무패입니다. 지금 승리로 치면은 10번 이겼고 무승부 2번이니까 12경기 10승 2무입니다. 해서 지금 5연승 컵대회도 중간에 껴있구나. 컵대회를 빼더라도 9승 2무 4연승 해서 지금 2경기째 실점이 없습니다. 라치오 6대0 코모 2대0 물론 코모 2대0이 좀 아쉬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너무 잘한다 지금. 뭐 칼리알리가 이길 사이즈가 잘 안 보여요. 뭐 상성에서도 밀리고 그렇다고 인테르가 지난번 뭐 극장골로 2대0으로 이기긴 했는데 뭐 슈팅이나 점유율이 당연히 압도하죠. 그래서 칼리알리가 해봤자 뭐 한 골 정도 넣거나 좀 지더라도 한 골 차 그 정도까지일 뿐이지 이길 수는 없다고 보고 인테르 승부입니다. 그리고 마엔이 2배가 넘거든요. 인테르의 최근 원정에서의 득점력이 나름 괜찮습니다. 라치오 6점, 베로나전 5점, 엠폴리전 3점, 그리고 최근 파르마라든가 코모전 멀티골 이상 넣은 경기 골들이 많기 때문에 뭐 칼리알리가 선방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마엔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 다만 이제 그거죠. 리그 초반에는 뭐 2대0 스코어로 졌던 경우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컵 대회 제외하고는 다 한 골 차예요. 홈에서 아탈전도 한 골, 피오렌티나 원정도 한 골. 그래서 인테르가 저번에 코모전에 막판에 골 넣으면서 2대0으로 이겼던 거 생각하면 라치오전을 제외하면은 사실 인테르도 막 뭐 무조건 마인을 한다 이렇게까지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테르 승은 보지만 이게 1핸디물을 가야 될지 아니면 마인을 보는 입장에서 2핸디물을 가야 될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언어보도 사실 반반입니다. 인테르가 2경기 실점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오버보다는 마인 갈 거면 차라리
언더를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봐요. 왜냐? 인테르가 어쨌든 실점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1대 0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 최근에 칼리알리가 어쨌든 아탈란타나 피오렌티나한테 1실점밖에 안 해서 1대 0으로 졌기 때문에 뭐 2대 0으로 질 수도 있고 해서 오버는 배당 대비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는다. 차라리 언더를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인테르 승 보고 좀 더 고민을 해볼게요. 마엔 쪽은 핸디 물을 갈지 마엔을 갈지. 근데 원정이라 조금 빡세 보이거든요. 지금 인테르가 1패밖에 없고 다 좋긴 한데 뭐 득실도 가장 좋고 한데 뭔가 살짝 뭐 물론 라치오전처럼 대량 득점을 하면 좋긴 하지만 칼리알리가 생각보다 요새 좀 쉽게 안 지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AC 밀란전도 3대 3이었고 아탈이 득점력으로만 보면 어쨌든 인테르하고 같은데 그런 아탈 상대로도 한 골밖에 안 내줬다는 건 인테르도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상성에서 앞서고 아무리 좋다고 한들 마헨보다는 오히려 핸디무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건 인테르 승부입니다. 인테르 승. 자, 그다음 마지막 경기 라치오 아탈란타. 자, 가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어제 일단은 마헨이랑 오버 때문에 이제 말아먹긴 했는데, 그러니까 호주 축구라든가 이런 게 따로 갔어야 했는데 필리핀 오버랑 이제 뭐 브라이튼 언더는 섞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스널 마인 때문에 망한 거고 브랜드포드 2프레는 오히려 어제 필리핀 프렌을 좀 더 밀었어야 됐는데 그래서 이제 브랜드포드 프렌을 가면서 두 조합을 가든가 두 경기만 아니면 쿠웨이트 오만 프렌을 그냥 밀어붙이던가 해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못 갔습니다. 고민하다가 확실히 처음 생각한 게 틀리더라도 맞는 경우가 맞은 것 같아요. 어제 저것도 막 바꿀까 고민했었거든요. 아랍도 아랍 승으로. 그것 때문에 못 간 건데 역시 처음 생각이 맞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경기 라치오 아탈란타. 지금 아탈이 1위인데 오늘 인테르가 이기면 순위가 바뀝니다. 당연히 득실도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라치오가 4위거든요. 11승 1무 5패. 당연히 득실은 아탈이 좋죠. 근데 이제 승점이 딱 두 경기 차입니다. 두 경기. 라치오도 오늘 이기면 승점을 좀 좁힐 수 있는 거고 아탈 입장에서는 원정 성적도 아주 좋기 때문에 뭐 라치오의 홈 성적이나 아탈의 원정 성적이나 별반 차이가 없긴 해요. 없긴 한데 라치오도 이기면은 어쨌든 순위를 좀 위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이게 왜냐면 라치오가 지난 레체전에 겨우 이겼지만 인테르한테 6실점한 게 좀 뼈아프고 그리고 전 파르마전 진 게 가장 아쉽다 생각합니다. 3대 1로. 그때 흐름이 너무 좋았거든요. 막 5연승도 하고 있었고 그 전 경기 막 볼로냐 3대 0으로 잡고 뭐 두 경기 무실점에 좋았는데 분위기가 꺾였는데 그래도 나폴리 컵 대회 뭐 둘 다 주전을 많이 안 쓰고 뭐 교체 투입하긴 했지만 3대 1로 이겼고 그리고 리그 나폴리 원정도 이겼고 근데 또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다. 인테르한테 6대 0으로 발렸다. 왜냐면 그때 라치오가 홈에서 인테르 상대로 상성해서 좋았습니다. 그때 3승 1무 1패인가 6대 0으로 지기 전까지 최근. 그래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레체전 겨우 이기긴 했지만 더 큰 산이 남아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아탈란타 1위고 얘네가 득점력이 뭐 없느냐. 최근 뭐 컵대회 6득점 그리고 엠폴리전 3득점. 근데 아탈도 불안한 게 뭐냐. 얘네도 득실이 상당히 좋은 편이긴 한데 최근에 엠폴리전 2실점 그리고 AC 밀란도 실점을 했고 그리고 원정에서 뭐 무실점으로 막았던 경기들이 있긴 한데 은근히 최근에 좀 실점이 있긴 해요. 뭐 득점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아탈란타가 볼로냐전 이후에 리그 챔피언스 빼고
볼로냐전 이후에 지금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거든요. 비긴 적도 없습니다. 지금 몇 경기냐면 이게 12경기 연승입니다. 컵대회 포함 12연승. 리그로 치면 11연승. 기세가 엄청나죠. 그래서 라치오는 지난번 레체 퇴장도 있었고 PK도 넣었고, 그러니까 레체가 퇴장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필드골에 아닌 PK로 넣었고, 그 이후에 동점골을 먹혔거든요. 퇴장당한 레체 상대로 동점골 먹히고 후반 막판에 겨우 넣을 정도면 라치오가 점유율도 6대4 정도밖에 안 됐었고, 그리고 슈팅도 13대11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라치오 살짝 불안해 보입니다. 뭐 나폴리한테만 강한 건지, 나폴리 두 경기는 확실히 좋긴 했거든요. 근데 상대가 아탈이라 좀 빡세 보입니다. 12연승이 과연 리그 11연승이 끊길 것인가. 왜냐 아탈도 오늘 혹여라도 지면은 인테르가 이길 경우 순위가 바뀝니다. 그래서 비긴다고 해서 아탈이 현재만 1위인 거지 인테르가 한 경기 덜 치렀거든요. 오늘 이기고 40점이 돼도 아탈이 비기면 41점으로 뭐 잠깐 1위를 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인테르 한 경기 덜 치렀기 때문에 그 다음 경기 이기면 또 순위가 바뀝니다. 그래서 아탈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이제 지금 순위도 좋고 우승을 노려볼 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흐름상은 아탈이 좋다. 라치오 뭔가 살짝 불안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잠깐만요. 결장이랑 그걸 좀 봐야겠어요. 상성. 일단은 최근 상성은 반반입니다. 반반. 그리고 라치오가 마지막 홈 경기를 3대2로 이겼는데 그거 이기기 전까지 17년도에 이기고 나서 한 6년 동안 아탈 상대로 홈에서 이긴 적이 없어요. 뭐 중간중간 비긴 적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 상성은 아탈이 조금 더 좋다. 마지막 홈 경기를 이겼을 뿐이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잠깐만요. 일단은 노슬린하고 페드리는 경기는 많이 나오긴 했지만 출전 시간이 적거든요. 거의 교체로 나왔던 선수들이고, 제 기억으로는 노슬린인가 페드론가 그 컵대회에서 골을 좀 넣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는 얘네가 지금 부상 의심이 되거든요. 그거 외에는 미드필더 한 명 그 아르헨티나 선수 부상 말고는 부상 의심 정도만 되는 거고,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지금 1위를 지켜야 되는데 그 결장 부분에서 좀 타격이 커요. 미드필더 한 명이 지금 부상 중이고, 마테오 루게리. 그리고 더 큰 이유는 레테기가 지금 부상으로 떠 있습니다. 얘가 그 풀타임 뛴 걸로 아는데 출전 시간이 막 그렇게 높진 않아요. 평균 시간이 거의 한 60분 되기 때문에 결국엔 후반에 뭐 교체로 나오든 전반 좀 뛰어서 이제 후반 초반에 교체가 되든 이런 상황인데 12골에 3호십니다. 뭐 루쿠먼도 있고 뭐 케텔라레, 그리고 미드필더 쪽에서도 골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뭐 브레시아니니, 뭐 자파코스타, 사마르지치, 뭐 골고루 골을 넣고 있어서 이게 뭐 마테오 레테기한테 뭐 몰빵이 됐다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풀타임 뛰고 팀 내 골이 가장 많은 레테기의 부상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배당이 거의 비슷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승부 나올 확률도 높고, 왜 아탈 마인으로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라치오 프레임 가기도 애매합니다. 요 경기는 제가 볼 때는 아탈의 최근 득점력이나 실점, 그리고 라치오도 얼로 튈지 모르거든요. 뭐 인테르한테 6실점에서 졌다고 하지만 뭐 볼로냐 3대0, 나폴리 3대1, 아니면 뭐 제누아, 그러니까 뭔가 실점을 하면서도 역전했던 케이스들이 있고 득점력이 괜찮기 때문에 라치오도 요거는 언업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지금 득점 순위로만 보면은 아탈 인테르가 공동 1위고 그 다음으로 득점력이 많은 게 라치오예요. 라치오. 근데 라치오가 상위권 팀 중에 실점이 가장 많습니다. 아탈, 나폴리, 인테르, 피오렌티나, 유벤투스 다 이제
20골 이상 넘진 않았거든요. 그나마 아탈이 19골인데 라치오 혼자 24골을 실점하고 있기 때문에 나폴리보다 2배가 많거든요, 실점이. 그래서 이건 무조건 오버로 접근한다. 오버로 접근하고 승패는 사실 다 가능해 보입니다. 라치오가 뭐 인테르전 진 것처럼 뭐 안 지고 오히려 예상치 못하게 그때 홈에서 나폴리 잡은 것처럼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탈이 연승을 계속 이어가면서 라치오가 최근에 인테르전 실점한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뭐 대량 실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골 잘 넣기 때문에 다득점 무승부도 가능해 보이고,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다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오버가 가장 좋다. 승무패는 각자 뭐 응원하는 팀 가시든 애매하시면 무승부를 찍든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봅니다. 지금 흐름상. 그러니까 흐름은 아탈 흐름이 조금 더 좋긴 한데 이 부상도 있고 원정이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엠폴리 상대로 2실점을 했다는 점까지 생각을 하면은 아탈도 원정이고 뭐 아무리 승리가 좋아 보여도 주전 공격수의 부상, 그리고 최근 2실점, 그리고 원정 여러모로 합쳤을 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주 축구는 건너뛰었고 그냥 뭐 첫 경기인 예측을 했지만 지금 뭐 어디야 오클랜드 승과 언더를 봤던 경기인데 이미 2대1로 아까 스코어까지 봤으니까 뭐 언더는 물 건너갔고, 오클이 이긴다면 뭐 이 고배당 쪽에서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니까. 아이고 한 골 더 넣었네. 3대1이네. 그러면 가능성이 좀 높아지네. 이러면 웰링턴 피닉스 승, 오클랜드 승, 그리고 시드니 승. 만약에 시드니까지 이기면 어제처럼 안 간 게 후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호축이 이렇게 흐름대로 안 나왔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흘러간다면 안 간 게 좀 아쉽긴 하겠네요. 그래도 어쨌든 어쩌다 얻어 걸린 거다. 여전히 해축 위주입니다. 해서 조합은 오늘은 어제는 조금 고민을 하다 그렇게 됐는데, 처음 고민했던 걸로 보냈으면 어제 한 조합은 적중했을 거거든요. 원래 세 조합 가려다가 해축 브라이튼 아스널을 프렌 뭐 마엔 언더 오버 살짝 나누고 이제 그 다음 2순위로 필리핀 오버 쿠웨이트 프렌 오만 프렌을 갈려 해서 카트에 담아놨거든요. 5.6배인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수정을 하면서 바꾸다 보니까 역시 바꾸면 안 된다. 그냥 그대로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뭐 거의 세리에밖에 없으니까 그 위주로 갈 것 같긴 해요. 다만 이제 핸디라든가 마엔 아니면 언오버 좀 고민을 하고 오늘 한 8시에서 9시 그 사이에 좀 보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되는 대로 뭐 빨리 마무리되면 빨리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유튜브도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승무패 2월 경기도 있고 22경기나 되기 때문에 뭐 컵대회 빼고 좀 일찍 올게요. 낮에 뭐 한두 시가 될 수도 있고 일찍 와서 오랜만에 좀 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